총 6마리가 뉴욕으로 갑니다. 이 친구는 하양이고요. 여자아이인데 좋은 곳으로 보금자리 찾아 떠납니다. 아, 입양 가는 날이군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우리 하양아, 여기 어디야? 목욕도였네요. 네, 뽀송뽀송하게 했어요. 네. 아, 예뻐. 안녕하세요. 하양이 보호자 가수 루나입니다. 노래와 뮤지컬 무대에서 활약 중인 가수 루나. 다경 가구의 보호자로 유기견 봉사에도 앞장설 정도로 반려견 사랑이 아주 각별한데요. 그런 루나가 배웅을 나오다니 하양이와 어떤 사이인지 궁금하네요. 6월 달쯤에 시골의 아주 작은 마을에 방치되어 있는 우리 하양이를 정말 요 정도 되는 목줄에 있는 아이를 제가 구조했죠. 한 시골 마을 빈집 앞에 덩그러니 묶여있던 하양이 지금과는 너무 다른 모습으로 떠난 보호자를 마냥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그런 하양이 앞에 루나 씨가 나타난 겁니다. 놀러 가는 줄 알고. 어머, 미안해. 귀엽다. 미안해. 내 거라고 찜한 거죠? 네. 하양이에게 새로운 세상을 선물해준 고마운 사람. 입사해. 하야. 고마움을 전하려는 듯 마냥 밝은 하양입니다. 너무 기쁜 날이죠, 그쵸 선생님? 맞아. 이런 기회는 다시는 오지 않을 수 있으니까 진짜 하양이 가서 진짜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얼마 전까지도 지극정성으로 하양이를 돌본 루나 씨. 덕분에 하양이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열었는데요. 좀 쉬자. 아이고 맛있죠? 아이고 맛있죠? 아이고 맛있죠? 잘 지냈어? 우리 하양이 일로 어디야? 어디야? 어이구 이뻐. 잘 지냈어? 자, sit. 옳지. 아유, 손도 줬어. 땡큐. 어디 갔어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정말 더웠어요. 너무 더워서 사람들도 막 열사병으로 돌아가시고 하는 정도의 온도였는데 얘는 평생 산책도 못 해보고 진짜 요만한 줄에 묶여서 새끼들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던 거예요. 근데 하영이가 1살도 안 됐거든요. 원래 이 아이의 가족이었던 분들은 그 소식을 알 수가 없는 상태였고 2달 전에 아기를 낳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변 분들이 새끼들은 이제 어느 정도 다 데려간 상태였고 2달 채 안 됐는데도 만약에 이 아이가 사람이었다면 이렇게 과연 아이들을 둘 수 있을까? 제가 힘만 되고 여력만 됐으면 하양이나 새끼들 다 데리고 와서 키워주고 싶었어요. 진짜 너무나. 근데 이제 그렇게 환경이 안 됐던 게 너무 일단 미안했고 한시라도 빨리 입양을 보내서 아니면 임시보호자를 찾아서 아이를 좀 목줄을 풀어놓고 키우고 싶다. 눈앞에서 새끼를 잃고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하양이. 그랬던 하양이가 모든 걸 훌훌 털어버리고 넓은 세상을 마음껏 살아가기를 우리 루나 씨는 간절히 원했는데요. 그리고 마침내 그 바람이 이루어졌습니다. 출국 3시간 전 하양이를 미국까지 안전하게 안내해줄 이동 봉사자가 도착했는데요. 사실 할 게 별로 없고 30분만 공항에 일찍 오면 되는 거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열심히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입국 절차를 밟으며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필요한 서류들을 빠짐없이 챙기는 것도 봉사자들의 역할인데요. 참 고마운 분들이죠. 비행기 동반 탑승이 가능한 소형견에 비해 하양이 같은 중형견은 동물 전용 칸에 머물게 되는데요. 우리 하양이 기특하게도 잘 기다려주네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간이 왔습니다. 쉽사리 루나 씨의 품을 떠나지 않는 하양이 이제 헤어져야 한다는 걸 알고 있는 걸까요?
좋은 데 가는 건데 왜 눈물이 나는 거야. 작별의 시간조차 꼭 붙잡고 싶은데요. 이별의 아쉬움은 뒤로하고 응원의 마음을 담아 마지막 인사를 전합니다. 매일매일 신나게 뛰었으면 좋겠어. 하양이를 처음 산책시킨 날 너무 놀랐던 게 너무 해맑은 거예요. 더 가고 싶어, 더 보고 싶어, 언니 세상을 더 보고 싶어,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았고, 좋은 가족을 만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죠. 다음날 센터에 다시 일상이 시작됐습니다. 귀여워 친구. 그런데 무슨 반가운 소식이라도 있나요? 엄청 좋은 데 갔네. 이봐, 아주 신났구만. 귀여워. 이게 딱 좋죠. 아니 이 아이는 하양이 아닌가요? 미국에 무사히 도착해서 가족을 만난 하양이. 우와, 언벌리버블! 멋진 뉴요커가 됐네요. 하양아, 꼭 행복해야 돼. 알았지? 밀리가 얼떨떨. 가족을 찾은 아이들이야말로 훈련사들에게 가장 큰 보람인데요. 진짜 좋았어. 구조 당시에는 뜨거운 물을 끼얹은 상태로 구조를 했었어요. 피부가 다 녹아내리고 털이 없는 상태였는데, 아무래도 한국에서는 이렇게 장애 있는 강아지, 치료가 필요한 아이를 입양을 원치 않으시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케어 진행하고 이런 트라우마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꾸준하게 진행을 한 뒤에 출국을 진행을 한 거거든요. 목숨까지 위험할 정도로 심각한 화상을 입었던 밀리는 힘든 치료를 잘 버텨주었고, 세상에서 가장 아끼고 사랑해주는 가족을 만났는데요. 그렇게 기적이 찾아왔습니다. 전에 너무 힘들었었으니까 그 상황을 아니까 너의 세상을 살아라, 그렇게 응원해주면서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 6년간 행복을 찾아 바다를 건넌 약 5천 마리의 아이들. 얘들아, 잘 살고 있지? 입양을 간 친구들은 새로운 삶의 터전에서 완연히 달라진 견생을 살고 있는데요. 뉴욕으로 간 지 1년 된 파스칼도 그중 하나입니다. I'm so glad to have him in my life, and so I'm just so thankful because that was a result of all of your hard work and all of the time and effort you took into taking care of him. And I think I would also just want you to know how far he's come. 불과 2년 전 서울 도심의 한 철거촌에서 구조됐던 파스칼. 당시엔 사람의 손을 타지 않고 경계심이 극도에 달했는데요. 그리고 또 한 마리의 개. 목숨을 걸면서까지 필사적으로 사람을 피해 다녔던 어린 강아지 소박이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함께 구조됐지만 가족의 품에 안긴 파스칼과 달리 여전히 그 자리에 멈춰있는 소박이. 소박이도 얼른 파스칼처럼 좋은 환경에서 드넓은 초원 이런 곳에서 뛰어놀고 이러면 정말 좋을 텐데, 아직은 소박이한텐 그 시간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창고 굿, 잘하고 있어. 소박이처럼 아직 가족을 만날 준비가 안 된 친구들은 또 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잔뜩 겁을 먹은 장고도 그중 하나인데요. 장고는 저희 센터에 5월 28일 날 입소하였고요. 남양주 불법 번식장에서 구조한 아이입니다. 정말 작은 우리에 갇혀져서 3마리, 4마리 이렇게 엉겨 붙어서 이렇게 지내고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사람이랑 옆에 같이 있는 거
사람이랑 산책하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하는 부분이 커요. 장고야, 오늘 산책 연습해보자. 장고, 옳지. 장고, 긴장하지 마. 괜찮아. 괜찮아. 꽁꽁 얼어버린 장고. 장고야, 오늘 훈련할 수 있겠니? 지금 긴장 엄청 많이 했어요. 장고? 자, 조금 들어가 볼게요. 네. 가까이 온다고요? 안 돼. 안 돼. 제작진을 피해 요리조리 숨기 바쁜 장고. 아직 사람에 대한 경계심이 매우 강하답니다. 일단 보더콜리 견종 자체가 활동량도 많고 공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호기심도 많은 견종인데 장고 같은 경우에는 사람에 대한 신뢰도가 없다 보니까 사람이랑 같이 자고 그다음에 일어났을 때 아무 일이 없다라는 것을 스스로 알 수 있게끔 합숙 교육 진행하고 있어요. 장고. 무서워. 침. 어서 마음의 문이 열리면 좋겠네요. 기운 내자 장고야. 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또 다른 친구입니다. 센터에 온 지 2달 된 신입이라는데요. 이름은 또리고요. 구조 당시에도 1m 안 되는 그런 짧은 목줄에 묶여서 시골 방치견으로 지역 활동가님 구조로 저희 센터에 입소한 강아지예요. 지금도 조금 긴장해서 뒷다리 근육이 많이 경직됐어요. 미세하게 계속 떨고 있거든요. 근데 너무 떤다. 센터 입소 초반 때에는 손 근처만 이렇게 가까워져도 방어적 입질이 보였고요. 한참을 가만히 있던 또리. 갑자기 숨을 공간을 찾는데요. 경험이 없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구석진데 어디 바닥 밑으로 계속 기어 들어가려고 하고 그래서 캔넬 안쪽에 구석에 이렇게 숨어 있거나 이런 모습이 자주 보였어요. 불안할 때마다 몸을 숨긴다는 또리. 우리 가자. 괜찮아. 가자. 괜찮아. 이리 와. 옳지. 어이구 잘하네. 또리 괜찮아. 이리 와. 겨우 용기를 내어 옳지. 바깥으로 나오는데요. 또리. 보상으로 간식을 건네보지만 반응이 신통치 않습니다. 지금은 이제 10개 중에 하나 정도. 이제 계속 고민하고 혼자서 생각하고 안전하다 생각하면 그때서야 하나 정도 받아먹는 정도예요. 오늘은 아무래도 날이 아닌가 보네요. 또리. 또리 가보자. 괜찮아, 할 수 있어. 한 발 내딛기가 쉽지 않은 또리. 결국 또 제자리입니다. 괜찮아. 그런데 빨리 다치. 이건 또 뭔가요? 아니야. 계속해서 줄을 물어뜯는 행동을 보이는데요. 원래 천줄이면 지금 대부분 끊어지거든요. 또리가 줄 자체를 다 씹어서 끊은 다음에 도망가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다른 아이들과는 다르게 이 리쉬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또리야, 줄 바꿔줄게. 평소에 사용하던 와이어 줄에서 또리. 천줄로 바꿔보았는데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시골에서 1m도 채 안 되는 줄에 묶여 평생을 지내온 또리. 그래서인지 묶여있는 줄에 대한 트라우마가 여전히 또리를 힘들게 하는 것 같은데요. 잠시나마 줄에서 해방된 또리. 잘못한 것도 없는데. 또리야, 도대체 왜 그러는 거니? 또리야, 간식 줄게. 또리 좋아하는 거? 또리. 얼마나 더 시간이 필요한 걸까요? 또리. 지켜보는 마음도 안타깝기만 합니다. 아무래도 정이 많이 들었고, 아이고.
저희 센터 아이들은 어떡하지? 눈물이 너무 나는데. 많은 사랑을 주고 이렇게 안아주고 싶기도 하고 옆에 같이 붙어 있기도 싶은데 아무래도 곁을 내주지 않는 아이들이 가장 많이 안타깝습니다. 온전한 사랑을 다 받을 순 없잖아요. 저희 센터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그 부분이 가장 안타까운 것 같아요. 저희도 많은 훈련법들을 이제 어디서 배우고 뭐 실천해보고 이렇게 했었었는데 이제 수의사 분께 솔루션을 받는 건 처음이거든요. 아이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고 또 이런 훈련 방법이 어떤 아이한테 맞는지 너무 궁금해서 얼른 만나 뵙고 싶습니다. 참혹한 현실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소박이, 장고, 그리고 또리. 이들에게도 바다 건너 가족을 만날 날이 찾아올까요? 며칠 후 반려견 문제의 만능 해결사 설쌤이 센터를 찾았습니다. 역시나 이 보호소들은 짖음이나 이런 민원 때문에 되게 이렇게 외진 곳. 저는 개인적으로 뭐 조용하고 좋기는 한데 한편으로는 조금 아쉽기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보호소 갈 때마다 다른 솔루션들보다 조금 더 신경도 쓰이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런 모습을 또 많이 보여드려야지 더 유기견에 관심을 가지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좀 기대도 되고 걱정도 되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네. 엄청 잘 돼 있네요. 이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네. 저희 아이들 운동하는 공간이고요. 네. 안녕. 아이고. 안녕. 입체적으로 생겨서 되게 좋고 애들도 표정이 다 좋은데요? 많이 좋아졌어요. 네. 소심했던 아이들도 이제는 표현도 많이 하고 사람이랑 가까이 이제 붙어 있으려고도 하고요. 전체적으로 다 되게 안정적이고 표정이 불안해 보이지 않아서. 안쪽도 살펴볼까요? 이쪽 칸은 저희 센터 아이들이 구조해서 첫 번째로 머무는 공간이에요. 처음 딱 왔을 때 이제 조금 그래도 많이 불안하고 이럴 때 그 한 일주일 정도 격리되어 있는 공간 너무 좋네요. 시스템이 진짜. 더 아픈 곳이나 이런 게 보이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적응했을 때 사람에 대한 반응은 또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것도 볼 수 있고. 여긴 또 조그만 애들 있네. 네. 어떡해. 되게 화성 아이들 구조한. 번식견 문제들이 또 이래. 일부러 작게 더. 네. 그래서 머리도 정말 작고. 그러다 보니까 뇌수두증 오고. 슬개골 탈구 오고. 저런 거 처음 밟아봤을 거 아니야. 네. 저렇게 폭신폭신한 걸. 그게 애들이 말 안 해도 다 저런 데가 있고. 배가 따뜻한 걸 처음 느껴봤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거긴 누워 있어도 배가 찬데. 네. 나 이런 애들 자꾸 보면 안 돼. 또 데리고 가고 싶단 말이야. 이제 주인공들을 만나봐야 되겠죠? 저희 센터 이전에 소개시켜드렸던 소박이, 네. 또리, 이제 장고. 이 친구들이 소심이 삼총사인 거죠? 네. 제가 벌써 보면 다른 애들 저 옆에 아이들은 네. 밑으로 해서 저희를 좀 쳐다보고 있는데 지금 말한 이 세 아이들은 지금도 엄청 긴장 많아요. 네, 엄청 긴장했어요. 지금 얼굴이 보이는 아이도 막 침 흘리고 계속 헥헥거리고 있고 네. 나머지는 얼굴도 안 보여줘요. 네. 살짝만 제 옆으로 살짝만 볼게요. 거의 얼어버린 것 같아요. 그죠? 지금 또리도 긴장 엄청 많이 했어요. 지금 엄청 떨고 눈도 그렇고 아이들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우리 히스토리를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좀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열 수 있을지 같이 고민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웃는 거 봐. 얘 입양 간 친구인 거죠? 야, 너무 좋겠다. 저기 어디에 이거 어느 나라예요, 여기는? 뉴욕이에요. 뉴욕이에요? 네. 또 저기는 또 이렇게 강아지 운동장이나 이런 게 워낙 잘 돼 있으니까 맞아요. 너무 좋겠다. 자신감도 넘쳐 보이고 편안해 보이고 웃는 모습 막 보이고 그죠? 네. 꼬리도 엄청. 이게 왜 이래?
누가 뜨거운 물로 이렇게 화상 입힌 거예요? 계속해서 할머니 집에 막 찾아오니까 떠돌이 견이다 보니까 찾아오니까 이제 더 이상 찾아오지 말라고 이렇게 뜨거운 물을 뿌려서 내쫓으시다가 이제 얼굴 쪽에 물을 맞게 돼서 이제 화상을 입게 됐어요. 어떻게 생명체한테 맞아요. 귀도 다 망가지고 네. 등까지도 다 흘렀네 물이. 네 맞아요. 어떡해. 으아, 웃고 있네 근데. 네 맞아요. 가서 엄청 잘 살고 있어요. 너무 이쁘다. 털도 많이 자랐죠. 네. 웃고 있어. 아유 그래도 너무 다행이다. 근데 좀 되게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기는 해요. 주로 대형견들이 해외로 입양을 많이 가잖아요. 맞아요. 시골에 오히려 관리받지 못하는 개들이 중성화가 되지 않고 있고 거기서 태어난 아이들은 또 환영받지 않는 생명들이고 그러다 버려져서 우리가 보호해서 키우면 대형견이고 우리나라에서 입양 안 되고 해외로 가고 네 어떻게 보면 되게 부끄러운 현실이죠. 네 되게 부끄러운 현실. 네 솔직히 저는 해외 입양이 궁극적으로는 없어져야 되는 거다. 유기견이 없어지면 보낼 일도 없고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다 입양을 문화가 더 성숙해서 우리나라에서 다 받아줄 수 있다라고 하면 좀 얘네들 비행기 안 타고 여기서 살면 얼마나 좋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너무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여기 또 불법 번식장이야. 뭐야? 다 아이들 생활하는 곳 저렇게 돼 있었어요. 안에 물그릇 하나도 없고. 물그릇이 하나도 없고요. 네, 아이들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있었고요. 낑겨 있고. 이 친구가 장고. 그 낯선 사람들 오면 뒤로 계속 숨어 있고. 지금 표정이 진짜 나 무서워요, 네 계속. 또리. 어이 무서워. 고개까지 파묻고. 우리가 이런 걸 이제 접촉주성이라고 하거든요. 너무 불안하면 어딘가 붙으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자꾸 어디 구석으로 가고 벽에 붙으려고 하고 그럼 그 벽 쪽 부분은 내가 신경 안 써도 되니까. 그러니까 불안이 많은 아이들일수록 자꾸 어딘가 붙으려고 하는 경향이 높아져요. 근데 지금 또리도 좀 또 그런 모습도 많이 보이네요. 이 10m가 넘는 높이에요? 밑에가 아예 낭떨어지고. 물이 어떻게? 저희가 섣불리 이게 다가서면 혹시라도. 맞아. 이런 애들 그냥 갑자기 뛰어 내려버리잖아요. 네. 맞아요. 제가 저 동네를 알거든요. 네네. 2021년이라고 하셨죠? 네 맞아요. 근데 제가 2010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그쪽 부근을 관리하면서 군복무를 했었기 때문에 한 15년, 16년 이때부터 막 이주하고 그랬을 거예요. 이주하세요 하니까 애들은 버리고 거기다가 묶어놓고 몸만 이동하고 그러면 이제 철거하러 오신 분들이 그래도 강아지들을 뭐 죽이거나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줄 풀러주고 얘네가 산으로 들어가고 그러면 소바이 같은 경우에는 1세대는 아닐 거라는 거죠. 들깨 한 2세대, 3세대 막 이런 친구들. 사람이 무서운, 그러니까 사람이 손을 타본 적이 없으니까 사람이 무서운 존재라고 생각하고 항상 도망가고 싶고 그게 내 생존의 가장 1순위가 되는 애들인데 소바이가 그래서 2년이나 지났는데도 그렇구나. 제일 심하겠구나. 오히려 지금 장고 같은 경우는 번식장이니까 사람이 진짜 안 좋은 걸 주지만 주는 걸 받고 했을 텐데 소박이는 제일 그래서 심각하겠구나. 네. 2년이라는 시간 그리고 이 보호소의 환경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봤을 땐 결국에는 좀 기질적인 측면이 가장 크게 작용을 할 거다. 야, 근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너무 그동안 열심히 잘하셨어서 지금 이 아이들이 어느 정도 졸업은 했거든요. 제가 얘네들한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 거. 아이들 반응도 한번 보고 어떤 면이 더 좋아질 수 있을지 같이 한번 이제 솔루션을 진행해 보시죠. 네. 과연 이 아이들에게도 미국 땅을 밟을 날이 올까요? 바다 건너 가족을 만나기 위해 새로운 훈련이 절실한 오늘의 주인공 삼총사. 이들을 위한 솔루션이 시작됩니다. 그 첫 번째, 산책을 못할 정도로 줄을 물어뜯었던 또리.
이 줄이 당겨졌을 때의 느낌을 싫어하고 힘들어하는 아이들한테 사실 가장 먼저 하는 교육은 우리가 줄을 잡지 않고 자기 이 줄 자체에 있는 텐션을 차근차근히 늘려가면서 익숙해지게 하는 교육이거든요. 물병 같은 거. 이게 무게가 그래도 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드는 게 아니라 이거를 요 끝에다가 묶어주는 거예요. 일단 너무 무겁지 않은 물통부터 시작하는 게 좋은데요. 아무것도 없을 때보다는 텐션이 더 느껴지면서 예전보다는 조금 더 무거운 자극을 줘서 지금 우리가 이게 한 300ml? 250ml라고 한다면 500ml로 늘리고 점점 무게를 늘려가다가 나중에는 우리가 손으로 잡는 연습을 해보면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줄을 한번 내려볼까요? 그리고 또리 스스로 좀 돌아다니게 한번 해볼게요. 과연 줄을 물어뜯지 않고 걸을 수 있을까요? 오, 이 정도면 잘하고 있는 거 맞죠? 오케이. 지금 이 정도 텐션은 깨물려고 하지 않는 거 보니까 조금 괜찮은 것 같고 우리가 무게를 괜찮은 것 같으면 점점 늘리는 거예요.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한 또리, 이번엔 어떨까요? 이제 조금 무거울 거거든요, 느낌이. 자, 제가 내려놔 볼게요. 아까보다 훨씬 더 목줄에 텐션이 좀 느껴질 거예요. 잘하는가 싶더니 아까보다는 조금 부자연스럽죠. 이상한 거예요. 지금 사람이 잡진 않았는데 아까보다 목에 뭔가 느낌이 많이 와. 그렇지. 다시 용기를 내보는 또리. 오, 거침없이 걷는데요. 오케이. 다음 거 더 달아볼게요. 오, 좋아. 오, 좋아. 이대로면 다음 단계도 성공? 힘내자 또리야. 그렇지. 좋아. 그렇지. 그런데 안 돼. 지금까지 무는 모습 없었는데 이제 물기 시작해요. 마지막 통 딱 다니까 우리가 사람이 줄 잡았을 때의 느낌처럼 씹는 모습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정도 무게까지 했는데도 씹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다음 단계로 가볼 거예요. 리시텐션 트레이닝이라는 게 있어요. 살짝 줄을 우리가 아주 살짝 잡아당기고 이 앞에다 간식을 놓는 거예요. 당기는 방향으로. 그래서 당기는 방향, 이 텐션이 있을 때마다 내가 원하는 게 나오고 그쪽으로 가면 먹을 수 있다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거거든요. 툭 당기고 여기다 간식을 주고. 그러면 또리 입장에서 지금은 불안해서 먹지 않지만 또리 입장에서는 당겨지는 게 싫은 게 아니라 보상이 나오는 하나의 신호가 되고 그 신호의 의미는 뭐냐면 여기로 오면 먹을 수 있다가 되는 거죠. 네. 다시 한번 조금씩 한번 해볼게요. 그냥 한번 툭 당기고 주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냥 툭 당기고 주고 먹으면 효과는 훨씬 더 높아질 거예요. 툭 당기고 주고. 이번에는 훈련사님이 직접 도전해 보는데요. 스냅 정도? 그렇죠. 얘 지금 보면 탁 당겼을 때 쳐다봤거든요. 그때 준다거나 당김과 보상만 연결되면 돼요. 그렇죠. 네. 여기서 먹었으면 이제 완벽한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교육을 그대로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 강도 조절도 너무 좋고요. 그렇다고 당겼음에도 불구하고 또리가 과한 반응을 보이지도 않아요. 막 물려고 하는 반응도 너무 좋아요. 그렇죠. 너무 좋아요. 그 텐션에 대한 거부감만 줄어들고 보호자와의 신뢰감이 생기면 그 보호자를 믿으면서 돌아다니고 경험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리는 이것만 꾸준히 해주면 별로 걱정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가족을 찾기 위해 솔루션이 절실한 오늘의 주인공들. 이번엔 장고를 만나봅니다. 장고는 자기 스스로 우리한테 오는 연습을 좀 한번 해봐야 되는데 장고 줄 풀어주고 네, 그냥 바닥에 내려놓고 좀 어떻게 행동하는지 먼저 한번 볼게요. 네.
장고의 반응은? 얼었네. 이제 우리가 3F라고 하거든요. 네. 프리즈, 플라이트, 파이트. 얼어버리거나 도망가거나 싸우거나. 이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데 지금 장고는 프리즈, 어는 걸 선택하고 있어요. 너무 무서우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어떻게 해야 장고의 마음을 녹일 수 있을까요? 저의 자리는 여기고 여기서 눈도 안 마주치고 좀 살짝 다가가서 어느 정도 덜 불안한 자리에서 놓고 항상 제 자리로 다시 돌아와요. 안 네. 먹으면 다가가서 그 자리에 하나 더 놓고 다시 돌아오고 한 4개에서 5개 정도 낳는데도 먹지 않으면 네. 다시 다 회수해요. 그리고 그날 교육은 여기서 끝내요. 조급해하지 말고 그날 저녁이나 다음 날 또 똑같이 해요. 근데 만약에 내가 다가가서 줬는데 돌아갔더니 먹는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조금 거리를 더 가까이. 맞아요. 이걸 또 먹었다. 그러면 조금 더 저한테 가깝게 주고 저는 원래 있던 제자리로 다시 돌아오고 마지막에는 제 바로 앞에 두고 그러면서 좋아하는 걸 주면서 스스로 다가오게 할 것인가. 이게 연애의 성공과 연결돼 있는 것처럼 장고의 마음을 여는 것도 약간 연애하는 것 같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한번 오늘은 저희 때문에 장고가 안 하겠지만 한번 바꿔서 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아마 저희 없이 배고플 때 하면 훨씬 더 효과가 좋을 거예요. 완전 지금 얼어버려서. 네. 훈련사님이 직접 시도해 보는데요. 자, 장고의 반응에 집중해 주세요. 지금도 보면 아직도 두려움이 남아있는 게 우리가 줄 때 장고가 고개를 돌려요. 자기가 고개를 이렇게 돌려버린다는 건 나 안 싸울 거야, 나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자기가 먼저 회피하고 싶어요. 네, 회피하는 나 아무것도 안 할 거니까 나한테 뭐 하지 마 약간 이런 생각인데 사실 우리도 뭐 아무것도 안 할 거고 너한테 좋아하는 거 줄 거야 라는 걸 반복적으로 알려줘야지만 저 행동이 사라질 것 같아요. 네. 지금도 아마 또 돌릴 거예요. 그쵸. 낼름낼름 거리면서. 근데 이게 반복하다 보면 분명히 좋아질 겁니다. 장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줄곧 간식을 외면했던 장고. 그런데 오케이, 좋아. 계속 봤어요. 이렇게 봐야 돼. 내가 안 먹으면 없어지는구나. 아, 이게 계속 있는 건 아니구나 라는 느낌을 계속 받다 보면 나중에 조금 더 용기를 내서 먹으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장고 같은 아이들은 얼마나 조금 기다려줘야 저희한테 마음을 열 수 있을까요? 사실 이거는 아이들마다 완전히 다른데요. 보통 이렇게 장고처럼 안 먹던 아이가 한두 번 안 먹었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2주 동안 꾸준히 하다 보면 대부분 2주 안에는 먹기 시작해요. 우리 바로 앞에 있는 것까지 먹는 거. 제가 봤을 때 장고는 저희 없는 상태에서 하면 한 3주에서 한 달이면 요 앞에 있는 거는 아주 쉽게 먹지 않을까. 다른 트레이너 선생님들이랑도 반복해서 약간 일반화를 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센터에서 가장 오랜 기간 훈련 중인 소박이. 소박이를 위한 솔루션이 지금 공개됩니다. 우리가 스킨십 터널이라는 걸 할 거거든요. 네. 스킨십 터널은 우리는 움직이지 않는데 소박이가 원하는 걸 얻으려면 어쩔 수 없이 우리 손이나 몸을 쓸고 가게 하는 거예요. 소박이가 그래도 중형견 이상은 되니까 이 정도로 만들어도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로. 네. 그리고 요 옆에는 바리케이트 같은 걸 치셔도 괜찮아요. 네. 간식 같은 거를 뒤로 던집니다. 그러면 이걸 먹으려면 자기가 스스로 여기를 통과를 해야 돼요. 네. 소박이가 스스로 우리 손에다가 갖다 대는 느낌으로 처음에는 진행을 시켜줘야지만 아이들이 그 감각에 조금씩 익숙해지게 돼요. 사람 손을 극도로 경계했던 소박이. 스킨십 터널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이쪽으로 저한테 줄 한 번만 줘보시겠어요? 네. 제가 살짝 줄에 대한 건 잘 돼 있는 것 같아서 살짝 여기로 유도 한번 해볼게요. 그렇지. 네, 좋습니다.
그리고 조금 한번 낮춰 보시겠어요? 네. 여기로 하고 제가 여기서 소박이를 살짝 한번. 그쵸. 지금 좀 낮아지면 네. 바로 올라가고 회피하려고 해요. 네. 이게 벌써 우리 몸이랑 어느 정도 가까워졌을 때 불안감을 느끼는 표현이거든요. 다시 한번 조금 높여볼게요. 네. 다행히 가뿐하게 성공. 이 정도는 이제 아무렇지도 않은 거죠. 근데 우리가 다시 한번 조금만 낮춰볼까요? 자, 과연 어렵나 보네요. 벌써 소박이의 반응에서도 완벽하게 차이가 나잖아요. 네. 사람 몸이랑 멀었을 땐 괜찮은데 좁아지면 다른 곳 찾는. 예, 다른 곳을 찾아버려요. 네. 차근차근히 그 공간을 줄여주면서 간식이나 자기가 정말 원하는 곳으로 자기 스스로 용기 낼 수 있게 전체적인 상황 자체에 대해서 불안을 좀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물 처방도 병용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오히려 특정한 상황 때 먹는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먹으면서 평상시에 불안을 줄여줄 수 있는 그런 약물 처방을 같이 해보면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요. 오늘 저랑 함께 해보시니까 어떠셨나요? 또 다른 훈련 방법을 제시해 주신 것 같아서 되게 감사했고,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연락하시면서 네. 저희 같이 소박이, 장고, 또리 입양 갈 수 있게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 목표는 저희 셋이 같이 노력해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이 세 아이들이 훨씬 더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같이 한번 노력해 보시죠. 네, 네, 좋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소박이도 고생했어. 할 수 있지, 소박아? 꼭 해내자. 며칠 후 센터에서 반가운 소식이 도착했습니다. 설쌤이 처방해준 약도 잘 먹고요. 스킨십 터널도 제법 잘 통과합니다. 촬영 내내 얼어있던 장구도 훨씬 편안한 모습으로 훈련을 받고 있는데요. 이제 또리는 줄을 차고도 제법 자연스럽게 걸어 다닙니다. 조금 더 행복하게, 조금 더 마음의 문을 열고 아이들이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바다 건너 가족을 만나는 그날까지 얘들아 힘내자, 화이팅!